요즘 뭐 2차 전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엔터주 하죠. 아시다시피 엔터주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요즘 뭐 엔터주들의 주가는 좋은 편입니다. K-팝 위상도 많이 높아졌고 뭐 K-팝이 뭐 BTS 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인기들이 많죠, 그죠?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고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도 차원이 좀 달라졌습니다. 과거의 엔터사들의 업적을 뭐 보면 우리나라의 뭐 이제 기존의 SMYG, JRP 이렇게가 이제 3대 기획사고 여기다 이제 하이브가 붙었는데 하이브가 제일 크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중에 이제 붙은 거죠. 근데 이들이 예전에 이제 돈을 벌었던 거는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내면서 진짜 엔터 기업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했던 게 이제 일본 쪽 진출을 했을 때입니다.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수익이 막 나오면서 와 엔터주들이 진짜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게 그때인데 이제 SM 쪽을 이제 뭐 차례대로 좀 설명드리자면 SM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일본에 더 강점이 있었죠, 그죠? 보아라고 하는 여성 솔로 가수가 가서 갑자기 확 또 잘하고 그 뒤에 따라서 이제 동방신기라고 있어요, 저희 때는. 동방신기네가 이게 아주 잘 됐습니다. 여기에 동방신기인데 뭐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. 이제는 뭐 많이 좀 잊혀지기도 했고 뭐 사회적 무리도 좀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남자 그룹이고요. 얘들이 이제 일본에서 데뷔를 하고 이제 SM이 빵 떴습니다. SM에서 이 동방신기가 일본 투어를 했을 때 그 투어 규모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 변화표인데 2012년에 굉장히 많이 해먹었습니다. 그죠? 요때 이제 팍 오르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더 뛰었죠. 그죠? 2012년에 돔 4회 돔에서 이제 일본에서 돔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진짜 좀 되는 겁니다. 정말 큰 그런 공연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메꿀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에서 뭐 잠실 주경기장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.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면 좀 되는 거잖아요, 진짜. 근데 돔이 일본이 좀 돔이 그렇습니다. 돔에서 콘서트 한다 그러면 야, 쟤는 진짜 많이 컸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. 이걸 네 번을 하고 총 55만 명 규모의 일본 투어를 진행을 했습니다. 2012년에. 그러면서 이제 일본 매출이 막 본격화가 됐고 2013년에 5대돔 투어를 다 하고 스타디움 공연까지 합니다. 이제 스타디움은 진짜 큰 스타디움. 뭐 이게 이제 주경기장이죠. 그런 스타디움 공연까지 하면서 요때 이제 90만 명, 어마어마한 관객을 모으게 됩니다. 그래서 2012년에 매출로 봤을 때 한 2천억 했고요. 그리고 지금 2천억 하던 게 지금은 한 1조? 뭐 이렇게 매출을 기록하는 그런 회사가 됐죠. 그죠? 당시에 뭐 엔화 환율 뭐 일회성 비용 이런 실적 변동성이 당연히 해외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M의 2013년에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이제 많이 했을 때 이때 영업이익이 한 400억 했어요. 그러니까 진짜 많이 한 거죠, 사실.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는데 요거랑 같이 이제 또 뒤에 따라가지고 YG라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빅뱅이 있죠, 여기에는. 근데 여기가 매출 추이를 보시면 2012년부터 뭐 13까지는 뭐 그냥 그렇고 얘는 한 발 좀 늦었죠. 그죠? 한 발 늦었지만 14년, 15년, 16년, 17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일본의 요게 이제 일본이거든요. 일본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. 확 커지고 좀 줄었지만 또 확 커졌죠. 그죠? 이런 식으로 일본이 이제 매출 비중이 2012년 때 일본은 전체의 25% 4분의 1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이게 2017년에 오면서 40%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. 그만큼 이제 일본이 어떤 엔터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먹거리가 됐던 거죠. 빅뱅이라고 하면 이제 아시죠, 그죠? 여기도 사회적 무리가 좀 있는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유명하고 돈을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, 여기가. 2012년에 아레나돔 투어를 시작으로 해서 2013년부터 5년 연속으로 5대돔 투어를 다 돌았고요. 그러니까 5대돔 투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인기 많은 겁니다. 근데 이거를 2013년부터 5년 연속으로 했고 16년, 17년에는 일본 로열티 매출만 6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또 구가를 했었죠. 그리고 YG는 이렇고 이제 JYP 엔터는 요즘 이제 핫하죠, JYP 엔터. 물론 요즘 뭐 트와이스 때문에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제 일본 처음에 진출한다 했을 때는 얘들이 이제 일본에서 돈을 확 벌어왔죠. 일본 뭐 그 멤버도 몇 명 있고 이래가지고 SM이랑 YG 대비해서 일본 매출이 좀 늦게 터지긴 했는데 여기는 이제 2017년 뭐 이럴 때 그때 이제 일본 활동을 막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확 떴습니다.
그래서 얘네는 이제 뭐 이름은 다 알지만 뭐 제가 말을 하면 좀 추잡스러운 아저씨처럼 보일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차트를 좀 보자면 JYP 엔터는 이제 트와이스가 일본을 데뷔를 한 2017년 이후, 그 이후로 아주 주가 상승이 큽니다. 2017년 뭐 하반기 요런 데부터 좀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더니 정말 미친 듯이 올랐죠, 그죠?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이 JYP 엔터가 트와이스가 성공한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에다가 이제 현지 걸그룹을 만들었죠. 니쥬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니쥬라고 이제 2020년에 데뷔를 한 여자 걸그룹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형 아이돌을 일본에다 데뷔를 시키는 이런 시기였는데 이 니쥬도 데뷔 한 2년 차에 여성 걸그룹으로는 사상 최단 기간으로 돔 콘서트에 입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록이죠. 굉장히 잘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뭐 SM, YG, 뭐 또 JYP 이렇게 다 해외 활동, 뭐 콘서트 이런 거 막 이제 막 하던 이런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기획사들이 대부분 대외 활동이 완전 중단이 됐죠. 그리고 이제 이 대외 활동이 중단이 된 게 어차피 오프라인으로 뭘 할 수가 없으니까. 근데 이 케이팝의 소비 방식이 완전 온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. 그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넘어가면서 막 콘서트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틀고 막 돈 받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영상 컨텐츠 특히 이제 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이 유튜브의 소비량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케이팝이 다른 산업군하고는 완전 다르게 수혜를 입었죠. 코로나 때 진짜 힘들었는데 케이팝은 완전히 달랐어요. 그래서 아 얘네 콘서트 못하면 어떡하냐라고 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아 이거를 그냥 뭐 이 우려를 씻어버렸죠. 그냥 씻어버리고 아주 뭐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돌들 보면은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세잖아요. 그죠? 막 춤도 엄청 잘 추고 엄청 막 딱딱 맞춰서 뭐 칼군무라 그러죠. 엄청 세게 추고 막 뮤비도 우리나라 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예뻐요. 뮤비도 좀 잘 찍고 막 이러니까 뭔가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여지는 음악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케이팝이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 뭐 자막 달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시아에만 먹히는 컨텐츠가 아니라 완전 글로벌 단으로 보내는 이런 컨텐츠가 됐죠.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직전부터 코로나 시기까지 빵 터졌던 게 이제 뭐 전설의 그룹 BTS죠, 그죠? 아직 뭐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전설이죠, 그죠? 원래도 정말 사실 코로나 전에도 대박이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뭔가 이 온라인으로 더 활동을 하게 되니까 해외에 그냥 뭐 미국, 뭐 한국 뭐 이런 시기로 됐었다면 뭐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막 진짜 세계의 온 막 구석구석을 진짜 BTS로 진짜 물들였습니다. 아예. 이 BTS 같은 경우에 이제 2017년에 빌보드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상 수상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발매한 모든 앨범이 빌보드 200에 이제 1위 기록을 하고 코로나 때 2020년에 이제 싱글 나온 게 그때 나온 게 이제 다이너마이트입니다. 얘네들이 완전 무슨 정말 글로벌 초대박 스타가 된 다이너마이트가 핫 100에 1위를 처음으로 달성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버터 나왔죠. Permission to Dance 나왔죠. 이런 게 다 1위가 되면서 글로벌 팬덤이 매우 두껍게 매우 거대하게 형성이 됐죠. 그리고 이런 BTS의 이런 업적, 뭐 유튜브의 이런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케이팝에 퍼졌습니다.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야 BTS만 있겠냐? 이러면서 딴 애들은 뭐가 있어 하고 찾아보니까 아우 잘해. 우리나라 아이돌들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또 예쁘고 잘생겼고 잘하고 막 이러니까 여기 팬덤이 엄청 커진 거죠. 그래서 다른 데로까지 이제 낙수 효과가 퍼졌고 다른 그룹 애들도. 그래서 2022년에 우리나라 음반 수출액만 2억 3천만 달러라고 해서 코로나 전보다 오히려 한 200% 늘었습니다. 한 3배 된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되게 웃겨요. 이게 참 이게 음반 수출 추인데 코로나 이전이 한 여기라고 치면 코로나 때 이후 넘어가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게 원래는 웬만하면 이 진한 초록색이 아시아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다 아시아예요, 사실은. 그러니까 한국, 일본, 중국 뭐 이렇게 뭐 동남아까지 뭐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아시아 비중이 거의 다였는데 코로나를 딱 지나면서 이게 완전 온라인 세상이 펼쳐지고 정말 구석구석 막 여러분들이 갈 일이 잘 없는 막 작은 나라들까지도 이 BTS가 막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게 낙수 효과가 돼서 우리 전반적인 아이돌 시장이 커졌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
북미랑 유럽이 요만큼이었다가 이만큼이 됐습니다. 여긴 더 커졌네요, 그죠? 이만해졌어요.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비아시아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그런 또 계기가 됐죠, 이번 코로나가. 물론 코로나 사태가 다른 기업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시기였다면 엔터사들한테는 아주 좀 극단적인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이런 이제 앨범 판매가 아주 폭증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올해 4월에 발매가 된 세븐틴이라고 하이브에 나온 그 남자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미니 앨범이 620만 장이 누적으로 팔렸고, 그리고 JYP의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걔는 6월에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앨범도 500만 장 넘게 팔렸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이랑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. 저 때만 하더라도 밀리언셀러 딱 이래가지고 100만 장 팔면 거의 뭐 진짜 지존급이었죠, 그죠? 근데 지금은 뭐 선주문도 100만 장을 넘기고 막 이러니까.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앨범이 많이 팔리면, 근데 그런 게 있어요. 다음 해에는 부담이 되거든요. 왜냐하면 작년에 많이 팔았으니까 올해는 이거 어찌냐, 뭐 웬만큼 팔아서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뭐 이럴 텐데, 그죠? 이런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이 참 실적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죠, 그죠? 매출이 이 커가는 속도가 2019년, 20년 이때 이제 코로나 터질 때 아닙니까, 그죠? 요 이후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. 그죠? 이게 매출이고요. 뭐 여기 이제 오른쪽은 이제 하이브인데 하이브는 뭐 좀 덜 드라마틱해 보이긴 합니다만 얘네도 어마어마하게 뛰었죠, 그죠? 그래서 JYP나 뭐 하이브나 영업이익 레벨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JYP가 한 2천억 정도, 하이브가 2,500억까지 보일 걸로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엔터사들이 오히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사상 최대 실적을 막 달성을 하면서 이 기조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, 오프라인 콘서트가 없어도 뭐 앨범, 뭐 굿즈 이런 판권, 이런 판매량이 막 지적재산권에 대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고, 그래서 이런 케이팝 시스템을 접목한 현지의 뭐 아이돌 데뷔 전략 뭐 이런 게 막 또 요즘 나오는데, JYP 엔터에서 예전에 이제 니주를 일본에다 데뷔를 시킨 것처럼 7월 한 13일부터 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이제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를 방송을 했는데 이게 유튜브 조회수가 벌써 1,000만을 넘긴. 그러니까 다들 엄청 봅니다. 진짜 이런 걸 보면, 그죠? 저는 점점 이 아이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지만 전 세계는 미친 듯이 아이돌에 열광을 하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이번에 이제 BTS 정국이라고 하는 그 멤버가 신곡 세븐을 냈는데 빌보드 핫100 1위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. 얘는 뭐 내면 1위를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은 좀 익숙해져서 그런데 빌보드 핫100 1위를 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고, 핫백 1위 한 번만 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막 3대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. 그 정도로 대단히 어렵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줄 수 있는 그런 건데, 싸이 같은 경우가 이제 2위를 했는데 싸이도 그때 어마어마했죠, 그죠? 그리고 그때 돈을 무지하게 벌었다고 하던데 얘네는 뭐 내면 1위니까 별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이 핫백에 1위를 했다라는 건 진짜 약간 그들에게는 업적이에요, 업적. 근데 이렇게 이만큼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 이제 아시아에만 좀 국한되지 않은, 미국으로 퍼진 다음에 남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럽에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태고, 그 4대 기획사들의 합산 영업이익을 보면 올해 거의 한 뭐 7천억? 요 정도까지 이제 여기까지 합쳐보면 한 7천억 가까이 근접할 걸로 전망을 하고, 7천억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되게 많죠, 그죠?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이익 레벨이 엄청 커졌어요. 지금부터 5년만 잘라볼까요? 1, 2, 3, 4, 5만 잘라봐도 이거 언저리면 뭐 2천억 뭐 이래요. 2천억이 채 안 되는 뭐 이런 라인에서 7천억이니까 엄청 한 뭐 4배, 3배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. 그죠? 3배는 훨씬 넘고 4배는 좀 안 될 겁니다. 막 엄청나게 늘었죠. 그죠? 이익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고. 그러니까 엔터 산업이 우리 기대 이상으로 커졌고 앞으로 뭐 전망도 굉장히 우수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, 이렇게 기대에 걸맞게 엔터사들 주가가 이제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, 뭐 잠깐 뭐 조정을 또 보인다고 해도 또 오늘 또 급등하고 막 기대감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, 이게 이제 얼마나 버느냐에서 압도적으로 벌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종목으로 SM을 좀 소개를 드릴 건데,